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06년도 교육행정직 9급 기출문제입니다. 교육행정직 문제가 앞부분은 좀 간단합니다. 1문 보시면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불령에 위반한 행정제재 처분을 하였다. 먼저 바로 보는 순간 사무처리 기준입니다. 사무처리 기준 중에서 이제 처분 기준이고, 그 처분 기준 중에서 제재 처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제재 처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제재 처분 기준 중에서 이제 재량 준칙이죠. 재량 행위로 되어 있을 때 그 기준 재량 준칙이 있고, 이 중에서 가중 요건이라는 것도 있죠. 가중 요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처분 기준을 언급을 했습니다. 처분 기준 이 부분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내용이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처분 기준은 뭐랑 비교를 하시냐면 허가기준. 문제에서 허가기준 또는 인가기준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내용이 사인에게 그 허가의 요건을 갖추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의 행위기준으로서 법규명령의 내용이 될 것인데, 처분기준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의 행위기준, 기관의 행위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이 행정규칙입니다. 불령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얘기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법규명령이 지금 시행규칙, 총리령, 불령,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나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위반해서 행정제재 처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반했던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법규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이 있고, 나누시게 되면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위반했다. 준수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규명령을 준수했다 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바로 적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위반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인데, 행정규칙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준수했다 라고 해서 바로 그것이 적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또 위반했다 해서 그것이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겠고요. 이것이 이제 준수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를 앞에 행정규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규칙이 있고, 물론 재량준칙이겠죠. 재량준칙이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걸 그대로 준수해서 행정처분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이게 재량처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무엇을 본다? 이 앞에 있는 이 행정규칙 요게 법에 위반되는지, 그 중에서도 특히나 행정법의 일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보게 되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면 그대로 따른 이 행정처분 이게 재량의 하자로 위법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행정규칙에 위반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체로서 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구속원칙,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통해서 재량의 하자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법규명령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문제고, 이렇게 되면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우리가 판례가 이제 차별을 하고 있죠. 지금은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재량준칙입니다. 행정규칙 이렇게 되면은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이것을 행정규칙으로 보죠. 학설은 법규명령으로 보고, 판례는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행정규칙으로 본다라는 것은 법규성이 없다는 거죠.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 법규범은 규범 중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얘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정규칙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풀립니다. 위 불령의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거 맞는 얘기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 맞는 얘기고, 갑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우선은 그 위반 자체만 가지고 바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맞을 수도 있고, 이게 그 뒤에 다른
재량의 하자로 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진다까지 고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반 자체로서 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맞다라고 문제를 냈을 수도 있고 이건 잠깐 보류. 이 불형의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으로서 판례 행정규칙으로 보는 거 맞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해서 틀린 것이고요. 그 결과 저 자체만으로 위법하다 위법해질 수도 있는 건데 이건 모르겠지만은 있다가 틀린 것이고 법적 성질은 법규명령이다 여기가 틀린 것이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여기가 틀린 것이고 이거는 모르는 문제고 법적 성질은 법규명령이지만 이 부분이 틀린 것이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맞는 것이고 위법하지 않다 이거는 다른 위법 사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잠시 두고 위 불형은 위임명령인지 집행명령 절대로 아니고요. 집행명령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재량준칙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기술적 사항이죠. 단순한 기술적 사항이 집행명령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틀린 거 맞고요. 그 다음 위임명령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수건이 있을 수도 있죠. 수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위임명령인지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달라진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집행명령 부분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버리는 변수고 위임명령만 가지고 고려를 하게 되면 이러면 학설 중에서 수권 여부 기준설이 되는 겁니다. 수권 여부 기준설 이건 우리가 따르는 견해지 판례 입장은 아니죠.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틀린 X가 들어가 있는 게 2번, 3번, 4번, 5번이 되는 것이고 1번이 맞는 지문으로 끝나는 겁니다. 좀 약간 문제가 좀 유치하고요. 2번 다음에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에 타당한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입니다. 오토마이어가 법치행정의 원리는 법률의 법규창조력과 법률 유보 원칙과 법률 우위 원칙과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법치행정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법률의 법규창조력이고 법률의 법규창조력.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 유보 원칙이고 적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입니다. 세 번째, 법률 우위 원칙이고 소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첫 번째, 이건 상수값이고 법규범. 법규를 무엇으로 만드는 건데 법률로 만드는 거야. 법률로 만드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법률로 만드는 것이다. 법규라는 것은 국민의 행위기준 얘기하는 거죠. 국민의 행위기준. 사인의 행위기준입니다. 사인의 행위기준. 행위기준. 행위라고 하게 되면 법에서 행위는 자규행위하고 부자기행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자기 부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의무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법규라는 것은 법의 실체는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겁니다. 권리 의무.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무엇을 가지고 만들 것인가? 법률 이렇게 돼 있었는데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 전에 이거 한번 자세하게 다뤘었죠. 양적 범위가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법률만 인정을 했었고 지금은 실질적 법치주의하에서는 법률하고 플러스 법규명령. 법규명령인데 이 법규명령은 이게 처분 기준이 아니라 권리 의무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다? 법률로 정해져야 되는 거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위임입법입니다. 반드시 위임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 불법국가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헌 법률심판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이 부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형식과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법치주의가 확대 적용되는 과정에서 또 이런 부분이 있죠. 위에다 쓸까요? 과거에는 행정소송의 열기주의 정해진 거 좁은 범위였었죠. 지금은 일체의 공법관계에서 개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내용이면 될까요? 우선 봅시다. 행정권은 입법권의 수권이 필요 없이도 법규를 창설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치행정의 원리, 지금의 실질적 법치주의를 고려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 얘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 얘기하는 거죠. 1번 쪽입니다. 1번 쪽 했을 때 행정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법규를 창설할 수는 있는 게 맞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권이 필요한 거죠. 수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권리 의무를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 행정법은 실질적 법주의, 형식적 법주의 전환되고 있다. 거꾸로고요. 예,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고 현대 법치주의에서 위헌법률 심사 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죠? 예, 질적 범위에 있어서 위헌법률 심사 제도가 도입이 된 게 맞는 거고요. 맞고 법치행정의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소송 사항에 대해서 강화하려면 강화가 된 부분이고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법심사, 사법통제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열계주의가 아니라 개괄주의가 적용되는 게 맞는 것이고 법률유보원칙은 모든 행정영역에 대해서 법률유보원칙이 아니라 이거는 법률 우위원칙이죠. 우위원칙. 법률 우위원칙은 모든 영역에 적용이 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2설이 없고요. 법률 유보원칙이면 2설이, 3설이, 4설이, 5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행정 대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대집행 요건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되게 단순합니다. 예,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외웠던 내용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예, 들어가시면은 그냥 철거명령 들어가시면 되고 철거명령 했는데 의무를 불이행을 했다. 행정대집행 들어가시면 되고 행정대집행 들어가서 계고 확정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죠. 예, 실행 강제철거 대집행 실행 예, 그리고 비용 납부 명령입니다. 5조에 있는 비용 납부 명령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요건이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있고 공작보형입니다. 공작보형. 예, 공법상 의무 불이행해야 되고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해야 되고 보충성 원칙 다른 방법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 이익 경량 공익을 심히 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계고의 요건은 요상구문이죠. 요상구문 들어가시고 대집행의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이게 대집행 요건 이렇게 되고 상당한 기간이 보장돼야 되고 철거 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필요한 처리기간 예,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됩니다. 계고의 내용, 의대 최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되고 문서로 해야 된다. 문서로 안 하면 무효죠. 이러면 풀릴 겁니다. 대집행법 제2조 예, 대집행법 제2조에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된다. 행정법상 예,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공법과 같은 말이죠. 공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된다. 예,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대체적 자기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 된다. 예, 비대체적 자기 의무, 비대체적 의무는 다 안 되죠. 비대체적 부자기 의무도 안 되고, 비대체적 자기 의무도 안 되고, 비대체적 의무는 전부 안 되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 뭐야? 이름이 행정주체가 대신한다. 타인이 대신한다. 대신하여 집행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대체적 의무만 인정이 되고요. 예, 불이행된 의무를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해 곤란해야 된다. 예, 보충성 원칙 이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의무를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야 된다. 예, 이익 경량 이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대집행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계고를 할 때 충족돼야 된다. 계고의 요건에 대집행의 요건 들어가 있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문제 4번입니다.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실정법상 근거는 존재한다. 예,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존재하고 있죠. 예, 국세기본법 18조 3항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4조 2항하고 예, 이렇게 있고 신뢰 대상인 선행조치는 지금 판례 안 따라갔습니다. 판례 따르라고 하지 않았고 선행조치 학설 따라갔고 선행조치는 예, 일체 행정작용입니다. 일체 모든 행정작용이죠. 일체 모든 행정작용 사실행위 포함됩니다. 사실행위 행정작용 다 포함되죠.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그 다음 신뢰보원칙은 사익과 공익의 형량의 문제로서 예, 제3제 이익은 고려되지 않는다. 예,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신뢰보원칙의 적용 요건을 들어가게 되면 적용 요건으로 선보 처인반 들어가고 판례 안 따라갑니다. 그 다음 신뢰보원칙은 한계에 들어가시게 되면 한계에서 이익교량설이죠.
이익교량설에 따르게 되면 공익과 사익을 형량한다. 이게 통설 입장이죠. 판례 입장도 이렇게 봐도 됩니다. 했을 때 이 공익 부분이 법률 적합성 원칙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익 부분이 여기서 이제 도출된 신뢰이익입니다. 신뢰이익은 법적 안정성의 원칙이죠. 이 부분이 법적 안정성의 원칙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법률 적합성 원칙 말고 플러스 알파로 제3자 들어가죠. 제3자 이익도 같이 고려를 하게 된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 고려된다.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청의 판례도 그렇습니다. 선행 조치에 대한 신뢰 자체의 보호가 아니라 신뢰에 근거한 상대방의 행위입니다. 행위. 다시 말해서 이 신뢰 이익은 이 안에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냐? 처리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처리행위. 이것은 관념적 신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에 따른 처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신뢰보호 원칙과 행정의 합법일성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 부분이 신뢰보호 원칙이죠.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쪽에 법률적합성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 항상 행정의 합법일성 원칙이 우선한다. 여기에 학설이 법률적합성 우위설이라는 친구가 있죠. 법률적합성 우위설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하고 양자동의설, 이익교량설이 이게 대립하는 거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통설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견해가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법률적합성 원칙이 여기에 있는 법적 안정성보다 우위라고 하게 되면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 문제. 조리법에 대한 설명 중에 타당하지 않은 것은 조리법이라고 사물의 본질적인 법칙, 이치로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치로 통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성문법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 부분은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죠. 우리나라는 실체법과 관련된 문제는 대륙법계를 따르고, 그 다음에 절차법과 관련된 문제는 영미법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체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륙법 쪽을 따라서 생각하시면 되고, 성문법이 없을 때 불문법으로 보충한다. 이 방법을 쓰죠. 영미 같은 경우에는 불문법이 없을 때 성문법으로 보충한다. 거꾸로 들어가는 방식이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첫 번째 헌법이 있고, 두 번째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총리령이 있고, 부령이 있고, 광역조례 있고, 광역규칙이 있고, 기초조례 있고, 기초규칙이 있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성문법 뚫렸다. 그러면 이제 불문법으로 보충한다. 불문법 가게 되면은 이제 영미가 제일 좋아하는 판례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관습법,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가졌을 때 관습법, 그리고 마지막 보충적 규범으로서의 조리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법으로 보지 않죠. 그 사건의 범위 내에서만 기속력을 인정하지 일반적인 규범으로 인정하지 않고 두 개 살리고, 그 중에 이 부분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 조리법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리법은 실정법에 명문화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뭐 필요 없습니다. 틀렸고요. 명문화된 경우에만.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건 원래 없어도 되는 거죠. 근거가. 비례원칙은 침익적인 행정영역, 수익적인 행정영역, 물론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경찰국가 시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지금 급부행정 영역까지 확대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경찰 파트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급부 파트, 급부행정 영역 파트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과잉금지 원칙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과잉금지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과소금지입니다. 과소금지 원칙 얘기하고요.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평등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리법, 평등원칙,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죠.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이렇게 들어가면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부원칙, 자기구속원칙, 목적위반, 동기부정, 부당결부금지원칙, 실권해법리, 사실오인, 비평신자, 목동부실사에 평등원칙 들어가 있고 가장 중요한 조리법입니다. 평등원칙 위반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재량이 남용 발생하는 거죠. 재량의 내적 한계 일탈에 따른 재량의 남용입니다. 재량의 남용은 재량의 한계 일탈한 거기 때문에 준수한 것이 아닙니다. 부당이 아니고 위법은 맞죠. 틀린 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행정청의 자기구속원칙은 비례원칙에서 도출된다. 비례원칙이 아니라 학설은 평등원칙에서 도출된다. 객관적 차별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판례에 따르게 되면 신뢰보호원칙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죠. 판례는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서 도출된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문제 6번 보시면 시송의 피고경정. 피고적격은 행정소송법 제13조고 피고경정은 행정소송법 제14조죠. 13조, 14조에 피고적격과 피고경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소를 제기하는데 A라는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우선 소송을 제기를 했다 치게 되면 여기서 구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신소가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변경됩니다. 소변경이죠. 변경. 소송을 변경을 한다. 여기서의 피고는 피고가 A라는 행정청이었다. 여기서의 피고는 피고가 B라는 행정청이다. 이렇게 되면 서로의 당사자가 다르니까 원고 피고 소송 당사자가 다르면 소송 자체가 같을 수가 없죠. 당사자가 다르면 소송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 피고 경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게 바로 피고 경정이죠. 피고 경정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소변경이다. 이 부분 소변경이다. 소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은 쌤쌤이 되는 거죠.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피고 경정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반드시 원고의 신청이 필요하다. 원고의 신청이 필요하다.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다.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 경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다음 물론 얘가 당연히 허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고요. 결정으로서 피고를 바꿔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소송이 바뀌니까 그렇죠? 구소 취하, 구소를 취하고 소 종료입니다. 신소를 제기하고 소 개시입니다. 그래서 처분권주의 적용됩니다. 처분권주의의 내용은 3개. 첫 번째, 소의 개시하고, 그 다음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 소송물하고, 소의 종료하고, 여기서 소개시, 소종료 들어가 있죠. 소개시, 소종료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피고를 경정하는 것에 대한 허가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거가 제기된 때 이거가 제기된 것으로 이렇게 소급을 시켜주죠. 소급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14조 사항입니다. 14조 사항. 행정소송 중에 피고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14조는 뭐가 돼? 당연히 허용이 되고요. 피고 경정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게 A라는 행정청에서 B라는 행정청으로 바뀌는 거죠. 다른 자, 맞는 말이고요. 행정소송법 14조 1항에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부분이죠.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이건 판결 아니고 소송 절차니까 법원의 결정입니다. 법관의 명령 아니고 법원의 결정이고 판결 아니고 피고를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 결정의 방식이 이루어지고 피고 경정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을 이루어진다. 뭐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7번입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국가배상 책임 2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국가배상법 제2조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왔던 대로 이제 이 정도의 실수는 이제 다 용인합니다. 직무행위라고 말하게 되면 직무행위에는 직무행위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면서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집행하면서까지 포함해서 생각하자.
공무원의 직무행위 범위에는 국가의 사경제작용도 포함된다. 그 얘기는 이건 진짜 직무행위 얘기하는 거죠? 진짜 직무행위입니다. 가짜 직무행위가 아니라 진짜 직무행위 이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통설 판례에 따르게 되면 광의설이죠. 광의설이니까 공법행위입니다. 공법행위 전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 비권력, 권력적 공법행위도 포함될 수 있겠고 이게 협의설. 비권력적 공법작용도 포함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광의설 들어가는데 최광의설은 사경제작용까지 포함시키자고 하지만 이거는 인정 안 하죠. 이거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되는 문제라고 판시하고 있고 공무원의 개념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물론 널리 공부는 열심히 하면 되고 공부 이게 틀렸죠? 2번 틀렸고 공무를 위탁받아 조사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렇죠? 공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일체자까지 포함을 합니다. 직무행위 자체는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직무행위 외형을 갖춘 행위는 직무행위에 해당을 한다. 이거는 가짜 얘기하는 거죠. 가짜 직무행위 이 부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실질설하고 외형설 중에서 외형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외형설에 따르면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직무집행으로 보여주면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실제 직무행위인지 상관없다. 두 번째 직무수행에 대한 주관적 의사 상관없다. 세 번째 직무의 권한의 범위 내인지 상관없다. 이 부분 설명을 한 것이고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의 책임도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는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인데 맞는 말로 해줘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공무원의 책임 외에 이렇게 가는 거죠. 공무원의 책임 외에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된다. 이게 맞는 말이지. 국가의 배상 책임 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맞는 얘기로 처리를 해야지 답이 찾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의 중과 실일 때, 경과 실일 때 나누게 되면 경과 실일 때, 그 다음에 고의 중과 실일 때 나누시고 경과 실일 때는 누가 돼? 국가 등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하고 이렇게 되면은 공무원의 경과실은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국가 등의 책임이고 공무원의 책임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고의 중과 실일 때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책임이고 국가 등의 책임이 아닌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국가 등도 이거죠. 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왜 국가 등도 중첩 책임 이렇게 인정되는 거죠. 이건 교수님이 진짜 공부가 덜 되신 분이시고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배상심의위원회 배상 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은 아닌 거니까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8번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얘기하는 거죠.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첫 번째, 주체설이 있고, 얘는 이제 구주체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주체설이 있죠? 신주체설, 그 다음에 성질설과, 그 다음에 이익설이 있고, 이렇게 있죠? 얘를 지금 종속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얘를 지금 종속설이라고 문제가 부르고 있는 거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주체설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행정주체면, 양쪽 중에 행정주체와 사인 중에서 법률관계 쌍방 당사자 중에 한 명만 행정주체면 공법관계로 보겠다. 이게 주체설이고요. 그 다음에 신주체설은 둘 중에 한 명만 사인이면 사법관계로 보겠다. 이런 입장이고 성질설은 한쪽에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면 그러면 공법관계로 보겠다. 대등하면 사법관계다. 그 다음 그에게 공익을 보호하는 목적이면 공법관계로 보겠다. 사익 추구 목적이면 사법관계다. 이렇게 가죠.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물론 이제 판례는 종합설입니다. 소송 절차와 관련한 의미가 있다. 공법과 사법을 구분했을 때 공법으로 가게 되면 얘는 행정소송이고 행정소송 얘는 민사소송이죠.
구분의 실익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이렇게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기서 만약에 입찰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입찰계약은 공공계약, 조달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상 계약인데 그런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은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수인 하명이죠. 얘는 처분이고 공법관계가 맞습니다.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실익은 당해 법률 관계를 적용할 법규 또는 법 원리가 불확실한 경우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인정된다. 얼추 맞는 식의 얘기죠. 법규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절차 법규가 있느냐? 공법관계는 절차 법규가 있죠. 그러나 사법관계는 그런 게 없죠. 공법관계에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되죠.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면 사법관계는 사적 자치의 원리가 적용이 되겠죠. 계약 자유의 원칙 이런 측면에서 인정될 수 있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라고 하게 되면 현재는 이견 없이 특허로 보고 있고요. 특허, 공법상의 처분 보고 있고 직권 취소, 처분, 철회, 처분 다 처분이고 공법관계를 보는 것이 통설 판례 입장 맞고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관한 학설 중에 종속설에 따르게 되면은 종속설 이 친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얘네들은 둘 다 어쨌든 대등한 지위입니다. 양쪽이 대등한 지위에서 청약과 승낙을 하는 반대 의사의 합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대등한 지위니까 종속설에 따르게 되면 한쪽이 우월적 지위일 때 그럴 때 공법관계로 설명이 되는데 저건 구분이 안 됩니다. 종속설로는 이 친구의 맹점이죠. 서로 다 맹점이 하나씩 있는데 맹점을 짚은 겁니다. 종속설의 맹점.